네, 지금부터 산학연 생태계 플랫폼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회와 자장을 맡은 한국공학대학교의 고혁진 교수입니다. 어쨌든 오늘 엑스포 3일차에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좀 가신 것 같아서 조금 참석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끼리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갖고 한번 의미 있는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프로그램 그 진행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저희가 이제 주제 발표는 2개가 있습니다. 한국공대 박종석 교수님이 지역 주도 대학 지원 체계 효율적 운영 지원 방안, 중앙대 최용석 교수님이 지역 혁신 생태계 이해 관계자 분석을 통한 지산학 협력 사업 모델 구축 발제를 2개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희 이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무조건 한 1시 50분 정도에는 좀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도 가능하면 좀 시간 엄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포럼 개회사를 한국연구재단 김본문 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연구재단 산학연구실장 김봉훈입니다. 오늘 이제 제16회 지역과 함께하는 담대한 혁신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엑스포 3일차 마지막 날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일환에 오늘 산업의 생태계 조성 플랫폼을 준비해 주신 또 여기 참석해 주신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산업의 생태계 플랫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환경이후 감소라든지 지방대학 소멸에 있어서 굉장히 지역이 어렵고요. 이러한 지역의 이러한 어려움에 돌파구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산학의 협력이라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산업의 엑스포에서 지역에 있는 기업과 대학이 함께하는 많은 성과들을 현재 목격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학계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과연 지역 주도의 산학이면 생태계 플랫폼을 어떻게 조성할 건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올 초부터 저희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같이 연구를 해오고 있고 중간 보고와 이렇게 결과 보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분들이 토론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거를 더 공론화해서 저희가 이 산업인 생태계 플랫폼이 얼마나 구축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 의미 있는 담론이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이제 엑스포가 끝나는데 우리 포럼이 끝난 이후에도 가지 마시고 여기에 기업과 대학 또 지자체 같이 하는 이런 성과들을 같이 보시면서 얼마나 이 산학협력이 중요한지를 좀 더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참석해 주신 분께 모두 감사 말씀 드리고요. 여기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또 지역에서 개최를 합니다. 이제 부산에서도 또 이제 산학협력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에서도 또 색다른 이러한 지역과 함께하는 산학협력 플랫폼을 또 그때 발전적인 방안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분께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산학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중앙대 최용석 교수님, 이름이 정말 근사한데요. 지역 혁신 생태계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지산학 협력 사업 모델 구축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최용석입니다. 앞서 김봉문 실장님께서 제 주제에 관련된 모든 얘기를 아주 짤막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연구팀에 들어온 것도 영광이었고요. 또 연구의 성과 측면에서도 앞으로의 어떤 함께할 수 있는 아젠다를 발굴했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고무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큰 주제를 저 혼자 연구해서 결과를 끄집어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연구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 혁신 생태계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지산학 협력 사업 모델 구축. 이 제목만 보면은 상당히 뭐랄까 되게 광범위한 주제를 좀 담고 있고요. 누구 한 명의 어떤 아젠다로 발굴하기에는 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이 기간 동안 했던 이 연구에 대한 결과는
시작을 하기 위한 어떤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밑에 첨단 분야 혁신 융합대학 사업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탄 이유도 많은 사업들 중에서도 우선은 코스 사업에 국한돼서 이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변화 요소들이 있었다는 내용들을 좀 제가 끄집어 왔고요. 또한 지방 시대를 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이슈들도 함께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대학의 교육 인재 양성의 방향이 과연 지산학 협력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현재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라이즈 체계라는 새로운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죠. 25년도에 되면서 우리 대학은 어떠한 인재 양성을 지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해서 저는 예전에 퀸트럽 헬릭스 모델이라고 해서 5개의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존재를 하고, 이 5개의 이해관계자가 각각의 평등한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들을 국내 연구는 아니고요. 유럽에서 이미 시도된 적이 있고, 이 성과를 유럽에서는 조금씩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지금 어제 발표해 주신 남궁무 총장님께서도 발표해 주셨지만 트리플 헬릭스, 즉 지산학 3개의 축을 가지고 저희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담론을 나누고 그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보다 또 선진화된 이 사회에서는 이 5개의 구성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산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자연환경이라든지 다른 요소들을 좀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건 없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왜 5개인가, 우리는 왜 3개인가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산업뿐만 아니라 지역을 쳐다볼 때가 됐고 살펴봐야 되며, 대학은 특히나 지역 내에서의 책무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혁신과 발전, 상생을 이끌어야 되는 주체이다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또 매스컴에서나 아니면 저희 정부 정책에 또 교육부나 과기부나 여러 부처의 정책을 보시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제 명확하게 지방 시대를 열겠다라는 굵직한 아젠다를 좀 가지고 있고요. 요거에 발맞춰서 대학도 그리고 기업도 지자체도 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그 톱니바퀴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잘 맞을 수는 없습니다.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 지역, 지방, 이 시대, 또 지역 소멸, 지역 정주에 관련된 이 다양한 키워드들을 어떻게 저희가 완성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과제를 저희는 떠안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정책 사례를 한 가지를 더 보시면 균형발전 3.0이라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균형발전 1.0, 2.0, 3.0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중심으로 됐던 발전의 어떤 모멘텀을 지역 자체에 확산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지금 틀고 가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눈여겨보실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 균형발전이라는 게 평등한 어떤 상황에서의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림이지만, 사실 저게 완성되기까지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이라든지 사회통합형 균형발전 정책 등등등의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으로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 안에서의 대학의 역할이 무엇이고, 인재 양성, 특히나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인재 양성이 되고 그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큰 고민을 우리는 하고 그 과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해외에 있는 정책 사례 몇 가지를 좀 보실 텐데요. 영국에 있는 사례입니다. 물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의 영국의 사례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해외에 있는 사례를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 철학들은 저희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개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집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엔
지방에 있는 지자체가 핵심이 돼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 거버넌스 안에는 지역에 있는 주민, 대학, 기업, 지자체, 연구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모델들을 추구하고 있다. 결국엔 민주적인 방식의 어떤 거버넌스, 의사결정 방식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 지역의 혁신 아젠다를 발굴해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예산을 투자하고 예산에 대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아직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은 아직도 멀다. 조금은 좀 더 젠걸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가야 된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U의 사례와 일본의 일본의 지방상생 추진 교부금에 관련된 내용들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영국에서 추구하는 지방 그 자체의 혁신 발전에 대한 모멘텀은 그 지역 자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정부가 주도는 하지만 결국에 지역에 있는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민주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상의해서 아젠다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물론 탑다운에서 예산이 내려지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외 사례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점들은 결국엔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들이 이제는 라이즈 체계로 들어오게 되면 지자체의 어떤 지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만약에 반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맨 처음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되냐면 거버넌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부분들보다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돈을 주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겠지만 그 교부금을 나눠주거나 그 재정 지원 사업을 운영할 때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는 거버넌스 조직은 필요하고 그 안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함의가 이루어진 내용들로 추진이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해서 저는 몇 가지 안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자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서도 많고요.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정책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엔 지역 산업과 시민사회, 즉 지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그 플레이어가 대학, 기업, 지자체, 지역 연구소,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그림들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비단 수도권, 지방 구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아젠다를 발굴할 때 무엇보다 그 지역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는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동남권, 호남 제주권, 대경권 여러 가지 지역들이 똑같은 모델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인프라와 그 지역의 특색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구성을 해서 이런 거버넌스와 중앙부처와 기초 광역지자체가 함께할 수 있는 모델을 좀 만들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는 이 안을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과정을 중간 오늘 여러분께 공유하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구성원들을 분석해 보고 거기에 지역 혁신의 이니셔티브와 기업 혁신의 이니셔티브 그리고 대학 혁신에 대한 주제들을 세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표준화된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사업들 중에서도 코스 사업의 예를 좀 말씀드리겠지만 코스 사업의 경우도 링크에 대한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맞는 세계를 입힌 산학협력, 지산학협력의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 사업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건데요. 앞에 뒤에 보시면 코스의 부스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수요일 날 내려와서 화요일 날 내려와서 코스의 부스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이렇게 잘 열심히 하는 인재 양성이 제대로만 되면 참 좋은 사회가 열릴 것이고 미래는 촉망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믿어 의심치 않게도 그 증거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코스 사업은 대표적으로 산업을 기반으로 한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인재 양성을 해야 되고요. 정말 많은 숫자의 미래의 인재들을 우리가 양성을 하는데
특성은 컨소시엄입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특정한 분야들, 지금 5개 분야죠. 5개 분야의 어떤 사업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아마 23년도 기본 계획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 내용들 중에서 지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진하고 여러 차례 토론을 한 결과 과연 산업이 지역과 같이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는 있습니다. 즉 산업, 예를 들면 AI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을 했는데 그 지역에는 AI 산업이 전혀 없으면 지역 정주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특징들을 고민하지 않고 지역색을 계속 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해서 1+1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산업이니까 지역을 넣어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일단 우선은 산업을 분해하시고 그 지역의 특성을 분해하셔서 새로운 모델 하나를 다시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을 세분화해서 한번 논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코스 사업의 핵심 성과 지표들을 쭉 보시더라도 아직은 이 핵심 성과 지표에서는 지역의 색깔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자율 성과 지표를 제가 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 자율 성과 지표에서는 조금씩 지역색을 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지역색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코스 사업에 계신 또 소속하신 단장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겠지만 되게 어거지스러운 어떤 지표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분석 없이 그냥 지역이니까 이거 넣어야지라고 했던 지표들이 좀 있거든요. 다만 고무적인 방향은 올해 어떻게 자율성과 지표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지역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지표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그 지표를 통해서 지역의 혁신, 지역의 상생,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각의 어떤 사업단들이 지금은 조금씩 지산하기 모델로 조금씩 접근해 발전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의 지산학이라는 이 개념들은 결국엔 지역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산학 협력체계, 지산학 지산학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지만 결국에는 공간의 개념과 도구의 개념과 지식의 개념이 하나로 융합될 수 있는 방향 자체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사전에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보다 결국에는 코스 사업 같은 우리 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색을 낼 때도 그 공간의 개념과 그 도구의 개념과 그 지식의 개념들을 조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내용에 맞게끔 피버팅을 좀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연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아직도 ING 하고 있고요. 이 결론은 아마 올 겨울에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의 지산학 협력 모델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로 또 전화로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코스 사업이라는 게 산업 단위의 지역 간 협력 체계 구축이거든요. 근데 요즘 라이즈 체계가 요구하는 지역 내 협력의 관점에서 지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마지막 장표가 정말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을 좀 잘 아마 돌아가셔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자료에 대해서 요청이 조금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자료를 나눠드리지는 못했지만 그 cosnet.com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오늘 발표 자료는 거기에 포럼 끝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최욱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지역 주도 재학 지원 체계 효율적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공학대 박종석 교수님께서 해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상 네. 이번엔 10분을 꼭 네. 넘지 않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혁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체계의 효율적 운영 지원 방안,
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고혁진 교수님하고 같이 진행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내용 중에서 실제 우리가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의 어떤 역할들을 중심으로 해서 라이즈 체계로 전환이 됐을 때에 실제 한국연구재단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앞서 이제 최영석 교수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지방 대학이 위기다, 위기 감소, 그 지역의 인구 감소를 통해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얘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라이즈 체계라고 하는 교육부의 정책들이 발표가 되게 됐고요. 실제 이런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 단순히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실제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지역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거나 지역에 계신 분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봤을 때는 그 정책 자체가 중앙 정부 주도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자체의 발전 계획과 대학이 함께 하는 것에는 한계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성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즉 앞서서 얘기하셨던 지산학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즈 체계가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라이즈 체계를 이제 도입을 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라이즈 체계를 도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7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중앙 부처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재정 지원 사업의 50% 이상을 이제 라이즈 체계로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역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을 때도 지역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그냥 뭔가 예산을 받아오고 이걸 대학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현재는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좀 수립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런 역할들을 중앙 정부와 이제 라이즈 체계 지자체와의 어떤 협력 관계를 가교 역할로서 도와줄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설계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앙 라이즈 센터라고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라이즈 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서 좀 그 조직을 구축해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지역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배우고 실제 교육을 받아서 지역에 정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책들과 연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고등교육에 대한 어떤 권한 같은 것들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라이즈 체계와 이제 글로컬 대학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라이즈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라이즈 체계는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규제와 권한을 최대한 자율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지자체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는 사업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중앙 정부의 역할들을 지자체에 전달하는 역할들도 수행을 해야 되고 지자체 각각의 라이즈 센터라고 하는 기관들에서 중앙 정부로 이제 뭔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의견이 취합이 돼야 됩니다. 즉 이들을 전체적으로 뭔가 중앙에서 연결해주고 같이 관리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이제 한국연구재단의 중앙 라이즈 센터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의 시범 사업이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 라이즈 센터의 담당자분들이랑 인터뷰를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들도 조금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실제 인터뷰나 결과 역할을 설계하기에 앞서서 유사 사례 같은 것들을 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지자체의 관점에서 지자체로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이 이양된 사례들을 좀 찾아봤을 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2011년에 특별법 제정으로 해서 이미 고등교육과 관련된 권한과 규제 같은 것들이 다 제주도 특별자치도로 이양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관련된 보고서들을 좀 찾아봤더니 지자체에서는 사실 이게 권한이 이양되긴 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걸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하우를 전수해줘야 되는데 그냥 뭔가의 규제에 대한 권한들만 이제 이양을 하고 실질적인 어떤 도움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표를 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저희가 라이즈 체계로 전환을 했을 때 결국에는 중앙 정부에서 뭔가 이 지자체의 라이즈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시사점을 좀 도출할 수 있었고요. 해외 사례들을 좀 찾아봤을 때, 네, 일본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그 관련된 라이즈 체계와 유사한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뭐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산학 협력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같은 형태의 기관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형태를 좀 뽑아낼 수 있었고요. 프랑스 계획 사례 같은 경우에는 라이즈 체계랑 가장 유사한 체계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5년에서 7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하는데 고등교육에 대한 계획들을 프랑스 지방 정부에서 이제 계획을 해서 이걸 예산을 중앙 정부로 청구를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좀 시사점을 뽑아냈고요. 그다음에 타부처 사례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타부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부 산하에 있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고 하는 각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위원회들의 역할들을 그럼 중앙에서 누가 통제를 하느냐? 고용부 산하의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서로 가교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할들을 조금 보면서 저희가 또 그 시사점을 좀 뽑아냈고요. 그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도 각 지자체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테크노파크 진흥회 같은 경우에도 실제 각 지자체에서 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 그리고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를 취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지역에서 라이즈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담당자 인터뷰 결과에서 실질적으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 사업이 선정이 되긴 했지만 그걸 아직 조직을 세팅하지 못한 단계다. 그래서 중앙에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좀 많이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즈 체계로 전환이 됐을 때 결국에는 저희가 앞서서 사례 분석을 했던 결과와 인터뷰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역할들, 중앙 라이즈 센터에 대한 역할들을 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지자체, 즉 라이즈 센터 각각의 지자체별로 있는 전담 조직에서의 그 어떤 가교적인 역할들, 연계 협력을 하고 견제 균형을 하는 역할들을 좀 수행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라이즈 센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역할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한국연구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재정 지원 사업들을 많이 운영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좀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실제 대학과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좀 진행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지역에서 각각의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나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들을 설계를 할 때 교육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계를 해서 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체계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간에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한국연구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평가 관리에 대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이제 중앙 라이즈 센터의 역할이라고 이제 저희는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 라이즈 센터가 지금 대학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즈 체계에 대해서 라이즈 체계로 전환이 되었을 때 실제 대학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아직도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체계적으로 좀 준비하기 위해서 그 중앙 라이즈 센터 한국연구재단의 역할들을 좀 설계를 해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거와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관련 연구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지역을 잘하는 지자체 주도로 라이즈 체계 전환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을 하지만 사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참여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거버넌스를 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박종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우리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재단 이재섭 팀장님, 국회 입법조사처 대한교육법 학회 회장 이덕난 연구원님, 경기도 GRRC 협회 이대용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3분 하시고 박종숙 교수님은 시간 되시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씩 혹시 토론자께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단 먼저 산업계와 이제 대학이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이제 경기도 GRRC 협회 이대용 국장님, 그다음에 이덕난 연구원님, 이재섭 팀장님 이렇게 순서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개는 각자 하는 걸로 시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경기도청에서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협의회 이대용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할 거는 좀 못 들어가지고 당황스러운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제가 옆에서 보고 느끼고 실제로 했던 것들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이 경기도에서 약 26년간 된 전통 시그니처 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여러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시군을 의무적으로 참가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 시군과의 그런 협의 과정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앞에 발표 자료처럼 당장 기초자체는 대학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들이 없고요. 다시 잘 아시겠지만 뭐 기업 지원과라든지 뭐 창업 지원팀을 이런 데서 다 대학 사업을 어떻게 떠맡아서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산학협력 사업이 어떤 것이고 이것들이 이 기초지자체에 어떻게 도움되는 것들을 되게 설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저희 나름대로 나왔던 뭐 매출 수치라든지 뭐 기업을 지원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한 몇 번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겨우 해서 이제는 의무 매칭으로 돼서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서 연장선상 말씀드리면 라이즈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즈 체계도 현재 그 중앙정부에서는 내려왔지만 광역지자체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경기도만 단적으로 예를 말씀드리면 산학협력팀이라는 게 작년에 조직 개편으로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그 기초지자체는 아예 대학 전담부서가 아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광학대학교나 한양대가 있는 안산시 같은 경우는 딱 그 시군이랑 1:1 대학 매칭이 되니까 그런 지자체는 좀 수월하겠지만 뭐 수원시라든지 뭐 고양시라든지 이런 지자체들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 최소한 그 중앙정부라든지 이제 연구재단의 중앙 라이즈 센터에서는 어떻게 그 광역지자체랑 기초지자체가 좀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는 어려우시더라도 좀 그 명분 같은 거를 주셔야지 이게 잘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 GRRC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아마 이게 지산학 협력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지금 나름대로 성과를 많이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좀 지산학 협력에 대해서 고민 많으신 대학에서는 아마 오늘 이따 명함 받으셨다가 아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또 아까 오전에도 이제 창업교육 법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덕난 연구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교육부학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덕난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좀 짧으니까 그냥 몇 가지 좀 참고할 수 있고 같이 좀 논의하면 좋을 만한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지역 소멸이나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정부 부처에서도 모든 부처가 다 관심이 많겠지만 행안부와 교육부 그리고 이제 법무부도 아까 오전 세션에서 비자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부처들이 좀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큰 관심을 갖고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 오늘 좋은 발표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지원해 줄 거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라이스도 그렇고 이제 재정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10월 31일에 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님 그 대표 발의로 해서 그 지방대학 육성법이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좀 주요 내용들을 뭐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면은 아마 이 부분들이 좀 법적인 체계가 갖춰지면 행정적인 지원 체계도 갖춰지고 예산도 좀 안정적으로 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거기 보면은 시도지사가 일단은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은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그 두 번째 발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지역마다 지역 고등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 뭔가 지역 실정에 맞는 아까 일주제에서도 나왔었죠. 그런 전략들을 좀 세울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방금 첫 번째 토론자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은 지자체에 전담 기구,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되니까요. 전담 조직을 두는 문제. 그래서 지자체는 이제 그걸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가지 그 재정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도 법률에 마련하도록 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좀 교육부 차원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연구를 하려면 연구기관을 전문기관을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그 역할은 연구재단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동안 해오던 기관들이 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법률안이기 때문에 이게 좀 충분하게 좀 잘 그 반영이 돼서 법률이 좀 정비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지방대학들 그다음에 아까 그 지역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도권 지역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맞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법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그리고 또 이제 국회에서도 또 이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학회나 또 이제 저희 이제 국회에서도 아마 좀 논의가 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법률 제정이 좀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이 빠른 시간 내에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기획처장을 하면서 학교 일을 할 때 과거에는 그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높다고 생각했는데 이 법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법을 얼마만큼 대학 관련된 법들을 이해하느냐가 이제 성과 창출하는 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앞으로 발의된 지방대학 육성법 이 부분이 정말 지방대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오늘 명함 받아놨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오늘 이제 그 포럼을 주재해 주신 한국연구재단 제일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재섭 팀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연구재단 산학교육혁신팀장 이재서입니다. 아까 앞서서 이제 사례로 말씀 주신 혁신융합대학 사업, 코스 사업을 좀 담당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말씀대로 좀 고민이 많이 있긴 합니다. 지산학 협력 관련해서 어떻게 지역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나 어떤 이슈가 나왔던 게 약 한 1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를 좀 되돌려 보면 사실 대학은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컸던 것 같고 지역은 아직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2월 달에 첨단문화 인재 양성 방안을 좀 VIP 주제로 해서 발표하면서 거기에 이제 라이즈에 관한 본격적인 그림들이 좀 그려지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혁신융합대학 사업이 사실은 그 앞에서 가장 천병 역할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5개 컨소시엄을 뽑았을 때 지자체 참여형이란 모델로 이렇게 사업을 모델링했고 거기에는 반드시 한 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꼭 지자체가 하나가 반드시 협약의 주체로 그리고 역할을 갖고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컨소시엄을 선정을 했고 각 컨소시엄은 지자체를 같이 품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앞서서 말씀주셨듯이 세부적인 그림은 사실은 탑다운으로 떨어졌던 거라서 좀 그리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일례로 뭐 에코업 같은 경우 이제 고려대 이제 세종 캠퍼스와 같이 여러 5개 대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세종시가 참여 지자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 쪽에서 부시장님이 한번 회의를 한다고 해서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의견을 듣자라는 어떤 소리로 지자체에 있는 산업계 분들을 모셨고 그래서 거기서는 아마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일단은 산업계를 모아주는 역할들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 이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제 거기에 관한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변화들은 사실은 지자체가 지역 안에서 대학이 과연 그 모든 역할들을 다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학과 같이 연합해서 뭔가 산학 협력들을 끌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것들은 실제로 균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코스 사업만 일례로 들면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산업의 움직임은 개별 지역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글로벌 체인 단위로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관점에서 어느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사실 고민하는 관점에서 분절적으로 각각의 지역들이 대학을 발전시킨다고 해서 운영되는 것들은 서로 어떤 갭이 발생한다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최영석 교수님도 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국가 차원에서 그러면은 과연 한 지역에 하나의 산업을 만든 것들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실제로 산업의 서프라이 체인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업들이 묶여 있고 그 기업들은 여러 지역에 나누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의 협력 모델도 우리는 좀 같이 이게 여러 대학이 협력하듯이 산업계도 이렇게 협력되어야 되고 그러면 지자체도 사실은 거기에 대응해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관료 조직이라서 그렇게 각 지역 간에 연계하는 것들은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라이즈 체계를 구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정 지원 사업을 매칭시킨다고 했을 때 지역 간의 연계, 아니 산업 간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라이즈를 분절적인 어떤 현재 라이즈의 어떤 독립적인 어떤 지자체를 개별적으로 해서 대학을 지원하는 것보단 국가 차원에서 좀 접근해서 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 접근이 필요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이 그러면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산학협력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영역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산업계가 연결되는 부분들은 그거는 라이즈 체계 안에서 구축해야 되는 투 트랙이 같이 공존해야지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국가 차원의 인재 그리고 지역의 인재들을 같이 길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아직 고민이 좀 얕습니다. 좀 더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그런 것들 좀 담아서 사업 그리고 이렇게 정책에 좀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스 사업은 정말 프라이드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라이즈 체계가 갖고 있는 사실 근본적인 한계는 고만고만한 지역 내 협력을 갖고는 이 글로벌 시대에서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그래서 신산업 분야의 국가 단위의 경쟁력을 이제 지역 간 협력을 통해서 이뤄내는 코스 사업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인재들이 배출돼야 된다는 우리 팀장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정말 프라이드를 갖고 같이 힘드시겠지만 사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박 교수님 혹시 이거 말은 꼭 해야 되겠다 했으면 한마디 하시고. 예.
네. 앞에서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라이즈 체계를 조금 보면서 느꼈던 게 지역은 여전히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아까 써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최영석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내용도 그렇고 실제 지역과 산업과 대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단순히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실제 대학이 학생들을 실무적으로 양성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우려도 되게 많았습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역 산업들이 다 산재되어 있는데 모두가 동일한 전략 산업들을 내세울 것이다. 뭐 특히나 지금 뭐 AI 산업이라든가 빅데이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각 지자체에서 다 특화 산업으로 제시를 할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 뭔가 이양하는 것들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전국 단위로 뭔가 협력할 수 있는 체계들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코스 사업처럼 이렇게 각 대학에서 대학별로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연구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지역의 관점에서 라이즈 체계가 도입됐으니까 우리 지역만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과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만 가지고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우수한 기업들과 우수한 대학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또 구축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을 너무 멋지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한 2, 3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한 2분 안 되게 남았구나. 혹시 뭐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고 아마 이게 오늘 이 행사가 이제 산학협력 엑스포 마지막 행사인 것 같아서 이제 빨리 끝내고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일 동안 산학협력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고생해 주신 우리 모두에게 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